이런 흐름 속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하냐 말 거냐는 흐름 속에서 도대체 국민의힘 우리가 한각에 지금 개파 싸움이나 할 때냐. 국민의힘의 수도권 3040 낙선자 중심의 모임인 천목회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1박 2일 밤샘 토론을 열었습니다. 우리의 미래는 뭐였고 총선에서 왜 졌냐 이런저런 주제들이 오고 갔을 텐데요. 입장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.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합니다. 대통령 취임 연설문을 다 같이 읽어봤습니다. 정말 2022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모두 좀 공감을 하고 있었고, 국민 눈높이에 맞을, 상식에 부합할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의 어떤 책임을 물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선거에 패배했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난 2년간의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평가가 된 것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, 당사자가 저희 뉴스타트에 직접 출연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쭤봐야 될 텐데 일단 잠깐만요. 밤샘 토론하셨는데 컨디션 괜찮으세요? 어제 제가 출연할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. 예, 제가 앞부분에서 실컷 질문 드려놓고 갑자기 안부 물어서 죄송해요. 아 근데 갑자기 맞아 밤샘 토론하셨지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네. 이제 와서 여쭤봐서 죄송합니다. 어제 몇 분이 모였고 몇 분이 서명을 했습니까? 저 입장문에? 저희가 어제 총 14명이 참여를 했고요. 예. 오늘 오전 10시에 입장문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영수를 넣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10시에는 20명이 동의를 했고요. 예.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는 22명이 동참을 했습니다. 거의 뭐 전부라고 해도 되는 그러한 인원이 이 입장문에 지금 동의를 했고요. 예. 저희들이 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그랬습니다. 지금 이제 여선웅 행정관님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차별성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지만 예. 저희들은 아무래도 여당의 우리 국민의힘의 예. 젊은 정치인이고 또 당선인도 있고 낙선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한 이러한 내용들이 당내에서 충분히 또 정부에서 충분히 반영이 돼서 예. 우리 정부가 변화하고 예. 우리 정부와 당이 하나로 합쳐져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정부와 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입장문에도 그 내용을 쓴 겁니다.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우리는 위에서 활동한다라는 걸 분명히 썼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 이 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면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정말 이 친윤 비윤 싸움이라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22대 국회 108석 중에 8석만 돌아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. 예. 도대체 여기서 왜 개파 싸움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예. 저희는 지금 이 모임 자체가 20명이라는 모임 자체가 모든 개파라면 모든 개파가 다 모여 있거든요. 예. 젊은 정치인 중에서는 알겠습니다. 예. 젊은 정치인만큼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를 보면 천목회가 23명인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23명 중에 22명이 지금부터 만나볼 이 입장문에 동참을 했다 말씀이신데 아까 잠깐만요. 뭐 본질은 아닌데 아까 화면에 보니까 지금은 새로운 미래 소속인가요? 설주한 변호사도 함께했는데 설주한 변호사가 같이 한 이유는 뭡니까? 그러니까 처음 발제 시작할 때 설주한 변호사한테 한번 제3지대에 있었잖아요. 아하. 제3지대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 예, 우리의 이제 선거 패배라든가 양 당에 대한 이해됐어요. 총선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자. 이래서 제3지대에 계신 분을 이렇게 모셔왔습니다. 초대 성격으로?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예. 첫 발제만 하고 가셨어요. 예. 근데 그 첫 발제가 사실은 예상 시간이 15분이었는데 예.
굉장히 길어져가지고 9시 예. 반까지 한 1시간 반을 했고 아하.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발제를 했고 예.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시작해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. 예. 논의를 했는데 예. 사실은 제가 가져온 발제문을 조금 이제 확장시키면서 만들려고 했어요. 예. 근데 참석자 중에 한 분이 딱 그 얘기를 던진 거죠. 근데 공정과 상식이 깨진 게 제일 큰 이유잖아. 알겠습니다. 네, 이 얘기를 던진 게 오늘 이 입장문이 나온 배경이 됐습니다. 다른 분들 여기 계신 세 분의 평가 다시 듣고 당사자에게 질문을 드릴게요. 허민 기자님. 네. 입장문이 뭐 공정과 성식이 깨졌다라는 그 큰 주제가 있지만 총선에서 왜 졌냐 5가지를 이 참패 요인으로 꼽았는데 현목회가 밤샘 토론 그때 이태원 참사 공간부재, 연판장 사태 분열 아마 전당대 얘기하는 것 같고 강서 보궐선거의 아집, 입틀막 북통, 이정섭 대사 임명 회피 모두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습니다.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보이네요. 사실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 총선 참패의 원인은 결국은 두 주체, 즉 여당이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거죠. 근데 여당의 책임은 결국은 이제 여당의 선거를 지휘했던 총책임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있는 거고 용산은 결국 용산을 대표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. 그래서 제가 이제 윤칠 한삼이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게 총선 참패 원인 참목회에서 밤샘 토론하시고 저는 그 모습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. 예. 정말 저런 수도권 중심에 또 이렇게 젊은 낙선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좀 도모해보고자 하는 모임은 굉장히 좋은데 예. 좋은 말들 많이 나왔는데 결국 모아진 총선 참패 원인을 5가지로 모았는데 이게 전부 다 용산발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. 예. 이것이 총선 참패 원인이 아니란 말씀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원인에 들어갑니다. 예.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총선 참패를 당에서 찾을 때는 예. 최소한 2가지가 지적이 돼야 되는 거죠. 예. 하나는 선거 제일 중요한 슬로건, 탑 예. 슬로건, 이 캠페인 전략의 실패. 그러니까 좀 이조 심판론인데 결국은 이 설주환 변호사 쪽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은 발제에서 수도권 전략 부재 얘기가 나왔어요. 예. 이조 심판론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. 근데 이거는 총선 참패 원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. 예. 캠페인 전략 실패, 이조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냐? 물론 이재명, 조국 이 두 분에 대해서 이게 뭐랄까 범죄를 의심되는 여러 가지 행위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저 100번 동의를 하죠. 예. 근데 이조 심판론을 꺼내는 게 뭐가 문제냐? 심판론을 꺼내면서 정권 심판론을 소환했거든요. 예. 네,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프레이밍이란 말입니다. 프레임 전쟁이죠. 어떤 프레임을 공격하면 그 프레임이 활성화되는 게 결국 프레임론인데 이 예.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. 저는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공천에서 실패했어요. 예.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한강벨트 몇 개가 되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경기 서남부 벨트, 경기 서북부 벨트,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 이게 한 5, 60군데 벨트에서 제가 지금 새도 한 20군데 이상은 패배가 뻔한 분들을 공천한 흔적이 역력한데 예. 그러니까 저 현역 의원 교체율이 제일 적고 알겠습니다. 이런 것들이 예. 국민의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예. 훨씬 더 완벽한 책임론이 됐을 텐데 그리고 굉장히 아쉽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바로 박상수 변호사께 여쭤봐야 될 게 흐름을 다 모르고 밤샘 토론했는지 1시간 토론했는지 모르고 그냥 입장만 만약에 봤을 때 누군가가 그럼 총선 패배는 다 모두 오롯이 100%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 책임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 혹은 누군가는 5% 10%도 없는 거냐 이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 저희 5개 하면서 이게 다 정부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해석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예. 연판장 사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초선 의원들이죠. 어찌 보면 이 초선 의원들이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 지점들. 예.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응답 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. 예. 왜 이렇게까지 천목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냐. 근데 저희가 당선인도 있긴 해요. 예.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낙선자 중심인데 의원들이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서 예. 더 이상 이런 연판장 같은 거 하지 말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도록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연판장 사태도 그렇고 강서 보궐선거도 우리 당이 한 겁니다. 잠시만요. 근데 말씀 그렇 죄송한데 네. 박상수 변호사님 2번과 3번이 뭐냐면 네. 이번 전당대회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. 누군가 이제 용산 대통령 수석이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. 나경원, 안철수 이런 분들 낙마시키면서 김기현 대표 된 거 아니냐. 이것도 용산발 애둘러서.
강서 보궐선거도 당시 김태우 구청장 대통령이 사면해서 했다면 이번 3번도 사실은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천목회가 이 5개의 요인을 쓰면서 모두 윤석열 정부 겨냥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당정이 사실 이렇게 엮여 돌아간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엔 2번, 3번은 이제 당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집중이 됐던 면이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저희들은 이 총선 패배라기보다는 이제 공정과 상식이 깨진 사례에 대해서 이 화이트보드에 다 썼어요. 그러니까 화이트보드를 꽉 채웠거든요. 그 사안들을. 그리고 새벽까지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를 해서 그중에서 이제 모두가 합의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갔던 건데 이조 심판론 이야기도 분명히 그 화이트보드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.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조 심판론을 여기 쓰지 않은 것은 일단은 뭐 모두는 아니었지만 이조 심판론이 우리 결집을 위해서 필요했던 전략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게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니 그러면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지 말자는 게 공정과 상식이냐?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다들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왜냐면 이 사례가 뭐냐면 공정과 상식이 깨진 사례거든요. 알겠습니다. 공정과 상식이 깨진 사례인데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는 게 공정과 상식이 깨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. 이렇게 판단을 했던 면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근데 일단 천목회 결론 입장문과 지금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조정원 의원이 중심으로 한 총선 백서 특위의 내용과 표면적으로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. 근데 박상훈 변호사님 잠시만요. 한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영상 하나 보고 올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악재는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이 왜 없냐, 언급이 없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천목회 끝장 토론, 밤샘 토론 말고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일부 낙선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거는 무슨 컨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구나.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. 대통령의 어떤 큰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? 그런 것보다는 나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싫다.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.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.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왜 그렇게 뻑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? 그걸 보는 국민들이 좋습니까?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? 국민입니까? 이조 심판은 하나도 안 먹혔어요.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. 근데 당신들은 심판 안 받았잖아. 이런 분위기. 제가 당사자가 나와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려 보일 수 있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일전에 사실 낙선자 중에 하나인 김종혁 부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조국 나쁜 사람인 거 알았는데 그런데 대통령 부부가 더 싫다더라. 근데 천목회 입장문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차분히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이런 거 앞으로 일단은 좀 보류한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뭐 법적인 절차 말고 김건희 여사랑 혹은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만약에 용산 대통령 책임을 저렇게 얘기할 거면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할 때 이승환 위원장이 이 부분도 답변을 한 내용인데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했고 또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 또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또 드러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의 이 입장문 발표는 어찌 보면 그동안 침묵했던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의 추가 입장은 또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만약에 비판 목소리가 있다면 추후에 또 천목회 토론에서 말씀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. 당사자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다른 분들 발언 기회는 다음 주에 드려야 될 것 같네요. 일단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 정도가 돼서 알겠습니다. 3040 소장파의 첫 번째 밤샘 토론 입장문 대통령을 겨냥한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